안녕하세요. 컴퓨터 시동 시에 부팅 속도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5분 안에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윈도우의 부팅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구형 컴퓨터의 경우에 더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의 검색창에 MSC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시스템 구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 부팅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고급 옵션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세서 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모두 중앙처리장치, 즉 CPU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CPU에는 프로세서가 붙어 있죠. 이 프로세서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팅 옵션에 프로세서 수가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요. 본인 컴퓨터에 설치된 가장 높은 프로세서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지금 제 컴퓨터에는 프로세서가 4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 4개를 전부 부팅할 때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팅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를 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시작될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시작 시 영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높음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컴퓨터 시동 시에 영향이 높은 거죠. 지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꺼줍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자,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용 안함으로 두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윈도우 보안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들은 끄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줍니다. MS 원노트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꺼줍니다. 그 다음 원드라이브는 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도 시작 시 영향이 높죠. 이런 것도 꺼줍니다. 그 다음 로지텍 옵션은 로지텍 키보드나 마우스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로지텍 마우스나 키보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이것도 꺼줍니다. 여기도 꺼줄게요. 자, 그 다음 코타나라고 있죠. 이것은 음성 인식 기능인데 아직은 영미권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꺼주겠습니다. 그 다음 애니사인 for PC 이런 거는 뭐예요? 금융권이나 인터넷 쇼핑할 때 이용되는 보안 프로그램들이죠. 자, 이것도 꺼줍니다. 자, 이렇게 꺼주면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다시 실행이 돼요. 시동될 때 실행되지 않는다 뿐이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실행을 할 수 있고 또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동할 때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스카이프 이거는 뭐죠? 위성 전화죠. 자, 이런 것도 안 쓰죠. 전부 꺼줍니다. 구글 크롬도 시동이 될 때 꼭 실행이 돼야 될 필요는 없죠. 이런 것도 꺼주세요. 자, 그러면 구글 크롬은 사용 못 하나요? 아니죠. 구글 크롬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크롬을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글 크롬이 로드가 되는 거죠. 자, 베라포트 이런 것도 전부 보안 프로그램이죠. 인터넷 쇼핑이나 금융권 이용할 때 사용이 되죠. 이런 것도 시동될 때 실행될 필요는 없죠. 이것도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동될 때 필요 없는 것들을 꺼주시기만 해도 부팅 속도가 확연하게 올라가게 되겠어요. 자, 위즈베라도 있었네요. 이것도 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닫으시고요. 자, 부팅 가셔서 적용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동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들은 전부 꺼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다시 시작을 해주셔야 완전히 적용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게 좋겠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시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검색할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거는 좌측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 쓰지 않는 앱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컬러 엔진이란 걸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이 시작 프로그램은 앞서 봤던 시작 프로그램과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꺼줄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 영향과 켜고 끄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 누릅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내 PC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내 PC에 설치된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디스크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셔서 70% 이하로 낮춰주도록 하세요. 하드디스크를 많이 차지할수록 컴퓨터의 속도나 부팅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설정 검색에 백그라운드라고 씁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꺼주는 거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 앱이 실행이 되면 전부 메모리에 로드돼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팅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필요 없으면 전부 끄도록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실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면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부팅 속도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컴퓨터 속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8기가 정도는 돼야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간 다음 시스템 들어가셔서 본인 메모리를 확인을 해보세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 들어가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가 나올 거예요. 4기가는 좀 부족하죠. 되도록이면 최소 8기가 정도는 꽂아 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부팅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드디스크죠. 이 하드디스크는 예전 방식이라서 속도가 많이 느린 반면 SSD나 요즘 나오는 M.2 방식은 속도 향상에 제일 큰 효과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M.2 방식은 메인보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컴퓨터의 경우에는 설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SSD만 설치하시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SD를 설치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부분이 부팅이고요. 그 다음 컴퓨터 속도 자체도 많은 향상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죠. 하드디스크에 비해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되도록이면 예전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쓰시는 분들은 꼭 SSD나 M.2 방식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컴퓨터도 빠른 부팅 속도와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에도 많은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쓰시는 PC나 노트북의 성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PC나 노트북의 성능을 올려주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윈도우 버튼 옆에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입력합니다. 제어판 실행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있죠? 시스템 및 보안 눌러주시면 여기에 전원 옵션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전원 옵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원 관리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이 균형 조정, 절전, 고성능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있을 겁니다. 균형 조정인 경우는 단순 사무 업무 같은 것들을 보실 때 가장 적당한 관리 옵션이고요. 절전의 경우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인터넷 검색 위주로 이용을 하실 때는 이 절전 기능이 제일 적당하겠죠. 인터넷 검색의 경우는 컴퓨터의 자원을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니죠. 보통 페이지를 열어놓고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 컴퓨터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으면 전원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전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고성능은 작업을 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최고의 성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고성능의 경우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긴 하지만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되겠고요. 최고의 성능은 컴퓨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전력은 제일 많이 소모가 되겠죠.
노트북의 경우는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빨리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숨겨져 있는 최고의 성능을 꺼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검색창에 cmd라고 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열기라고 나와요. 여기 있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실행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세요. 파워 컨피그 한 칸 띄우고 다시 그 다음 내용 쭉 써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본 영상 하단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전원 구성표 GUID라고 나오게 되고요. 끝에 보면 최고의 성능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제어판에서 전원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최고의 성능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 컴퓨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겠죠. 컴퓨터 사신 지가 좀 오래되셨거나 또는 요즘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다거나 작업을 할 때 느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최고의 성능을 이용하시면 컴퓨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소모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되니까 주로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성능을 가장 간편하게 최대한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컴퓨터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시죠? 지금부터 메모리를 정리해서 PC의 메모리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용량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PC의 설정을 위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작업 관리자 창이 열리고 지금 현재 내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전체 메모리의 31%를 사용하고 있죠. 좌측에서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CPU, 메모리, 디스크, GPU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메모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메모리 양을 보여주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좀 많이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기가 또는 8기가, 많게는 16기가까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메모리를 충분한 용량을 많이 설치를 해놓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한정 메모리를 설치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8기가에서 16기가로 많이 설치를 해놓으셨을 텐데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4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부족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컴퓨터를 실행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이용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웹을 검색했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들이 메모리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찌꺼기들이 계속 쌓여서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쓸 메모리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다시 좌측에서 프로세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메모리라고 있죠? 이 메모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구글 크롬에서 901메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일 브라우저에서도 530메가를 차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브라우저에서 거의 1기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구글 크롬에서 웹페이지를 지금 많이 열어놓은 상태죠. 웨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많이 열었을 경우에 브라우저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PC 이용을 하실 때 브라우저 창을 여러 개를 열어놓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브라우저 창을 많이 열어놓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좌측에서 시작 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앱들이 컴퓨터가 시동될 때 메모리에 로드되는 것을 막아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작 앱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코타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기능이죠. 이 코타나는 음성 인식 기능인데 아직 영문만 지원하고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미 사용 안 함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자동 로드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HWP를 쓰시는 분들은 HNC 업데이트 트레이라든지 hnet.agent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보시면 시작 시 영향이라고 나오는데요. 높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살펴보셔서 필요 없는 경우는 전부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드라이브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죠. 자, 그럴 경우는 높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우스 우측 버튼 이용하시고요.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휴대폰으로 연결할 때만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도 항상 이용하실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함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만 실행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작 앱에서 메모리에 로드되는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 안 함으로 놓더라도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뿐이지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실행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프로세스에 가서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종료를 해주시면 좋겠죠. 작업 끝내기로 종료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종료를 해줘야 되면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memreduc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텐데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www.henrypp.org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주소는 본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 주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다운로드라고 있고요. 여기에 memreduct bin이 있고 memreduct 셋업이 있습니다. memreduct 셋업은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bin.zip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은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실행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컴퓨터에 또 설치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은 셋업을 하지 않고 그냥 실행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셋업 exe 다운로드 하셔서 그대로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치하지 않고 실행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bin.zip으로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 memreduct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이미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만 하시면 돼요. memreduct 다운로드 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 memreduct 3.4 bin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이 풀렸죠? 폴더 열어볼게요. 그러면 32비트, 64비트, ARM 64비트 이렇게 있죠? 여러분 OS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셋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OS가 몇 비트인지는 어디서 확인하죠?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을 누르시고 우측에서 제일 아래에 보시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내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64비트죠. 자, 여러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하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64비트 열고 실행을 해볼게요. memreduct라고 나오죠.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겠냐고 물어보죠. 자, 저는 일단 아니요 해볼게요. 이 memreduct는 한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사용률이 현재 30%라고 나오죠. 페이지 파일 42%고요. 시스템 작업 묶음
사용률 50%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 정리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메모리 정리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정리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22%로 줄었죠? 다시 14%까지 주네요. 원래 사용하던 거에 반 정도로 떨어졌죠?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사용률이 높을수록 더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또는 게임 같은 것들 이용을 하실 때 메모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실행을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이용을 계속 하시면 또 사용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컴퓨터 속도가 또 느려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 실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또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메모리 정리는 파일에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정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꼭 필요한 캐시 파일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이용할 때 필요한 템프 파일 같은 것도 전부 사라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한 번 정도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해진 자원으로 좀 더 쾌적하고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은 PC에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